타이완인 백점이와 대만의 사위 최세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대베이도크 최세은. 백점입니다. 최 교수님, 네. 최근 극장가에 간 거는 언제쯤이에요? 저는 어제도 다녀왔는데. 영화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한국에서 옛날에 제가 말하는 건 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때 영화 그러면은 홍콩 영화, 네. 대만 영화. 그렇죠. 물론 헐리우드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특히 네. 홍콩 영화가 아주 명했는데 맞습니다. 타이완이 그때 영화 산업이 굉장히 발달됐어요. 네. 타이완의 특징은 일반 유행 가요도 그렇고요. 창작자가 많았어요. 우리는. 네. 글 잘 쓰는 사람이 참 많았고 음악 잘 만드는 사람이 참 많았고 네. 하지만 우리가 그 후에 발전을 봐도 알겠지만 한국처럼 연습생 이렇게 해서 그룹을 만든다. 그렇죠. 타이완은 그게 없고 전부 다 혼자서 노는 거예요. 네, 전부 다 혼자. 맞아요. 하지만 싱어송라이터가 좀 많아요. 근데 제가 이게 말씀드리면서 영화를 얘기한 건 뭐냐면 한국에서도 너무 잘 아는 많은 연예인 중에서 왕조현 뭐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사람 사실상 대만 사람이에요. 네. 한국에서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옛날에 이제 소설이라든지 옛날 희극이라든지 제가 네. 말하는 건 뭐 명나라 때 네. 그때 그 보면 량산보 쭈잉다 그래서 남녀 나중에는 그 무덤 앞에서 다 나비가 돼서 헐헐 날아갔다 하는 한국식 약간 춘향전이죠. 서양에 로미오와 사는 로미오 줄리엣이고. 줄리엣인데요. 네. 버전이 여러 번 바뀌었는데 최고 성공한 그러니까 최고 히트한 그 버전 남녀 주인공 전부 다 대만 사람이에요. 근데 홍콩에서 나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좋은 연기자도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유명한 임청하, 네. 린칭샤, 진한, 진샹린 다 대만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나중에는 전부 그 공업이 홍콩으로 이렇게 몰리고. 그렇죠. 하지만 홍콩의 특징이 뭐냐면 상업성. 네. 즉 돈 버는 게 중요하지 그렇죠. 예술성 이런 게 별로 높진 않았어요. 근데 네. 타이완은 꽤 굉장히 깊이 있는 좋은 그런 게 참 많았었어요. 타이완에. 그 방금 좋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주제가 바로 그 타이완 뉴 웨이브 영화. 뉴웨이브 그러면은 아무래도 허샤오셴, 네. 양더창 이런 분들 아닌가요? 이제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실은 80년대 전에 이 대만의 영화, 사실은 대만 영화를 따로 구분할 수가 없는 것이 홍콩과 대만이 굉장히 밀착되어 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나온 영화들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업적이고 굉장히 멜로드라마라든가 뭔가 어떤 과장된 연기나 고정된 그리고 스토리 구조가 무협 있는 영화. 또 무협 영화라든가 이런 장르 영화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게 홍콩 영화 쪽으로 중심이 이동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타이완에 공백이 생긴 거잖아요. 네네. 그 공백을 채워준 것이 바로 방금 말씀드렸던 타이완 뉴 웨이브 시네마, 타이완 신전형입니다. 그 당시의 영화들이 굉장히 예술적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홍콩이 이미 상업 영화에서 강점을 가지고 중심지로 부각이 돼서 그쪽에서 장르 영화를 치고 가니까 반대로 대만에서는 대만인들의 감정 그리고 네. 우리 화인들이 이런 자본주의 그리고 공산주의 그리고 민주화 과정에서 있었던 그런 어떤 고통 그리고 번뇌 그리고 정체성의 혼란 같은 것들을 논하는 예술 영화들이 리얼리즘의 형식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그때는 약간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컨대 대학생이다. 네. 그러면은 그 뉴웨이브 영화를 뭐 몇 편 안 봤다 그러면 대학생 아니죠. 그 당시에는 대학교 때 이걸 안 했으면 그렇죠. 뭐뭐뭐다. 저걸 안 했으면 뭐뭐뭐다인데 하나는 연애를 해야 돼. 또 하나는 뉴웨이브 영화를 봐야 된다. 물론 제가 대학 다닐 때 뉴웨이브 영화 아직 안 나왔고요. 저는 훨씬 더 앞에 학교를 다녔는데 그 뒤에 그 시대 때도 벌써 이게 너무 상징적인 게 지성적인 미. 그렇죠. 그래서 지식인인데 만약에 엘리트인데 양더창을 몰라? 허샤오셴을 몰라? 이러면은 좀 약간 창피할 정도였었어요. 그렇죠. 한국도 그러지 않았나요? 물론이죠. 우리도 80년대 영화의 청년 문화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심이 되어서 네. 이런 뭐 고래사냥이라든가 맨발의 청춘이라든가 이런 청년들의 고민 그리고 어떤 전통과 현대가 단절되면서 나타나는 고통 그리고 민주화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뉴웨이브 영화들도 역시 민주화 운동뿐만 아니라 과거사 청산에 관련된 전형정, 잔싱정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과거사 청산 문제들을 본격적으로 다루는 그런 영화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허우샤오셴. 비정성 씨요? 또 동년왕사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동년왕씨. 네. 그때 너무 좋은 영화 많았었어요. 그런데 확실히 만약에 막 치고받고 싸우는 거, 막 재밌는 거, 막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은 못 봐요.
네. 왜냐면 그게 답답할 수 있어요. 네, 호흡이 굉장히 느리고 네. 그리고 还有那个护领街 네. 杀人事件이제 少年 그거 혹시 아세요? 고령가 네네네. 고령가 살인 사건도 예, 유명한데 그 학생들 그게 바로 그것도- 양더창의 감독. 네. 예. 양도상 그 시대 때 공부펀즈라는 그것도 있었어요. 네. 굉장히 그게 우리가 봐서는 야 이거 정말 별로 돈 안 들었겠다. 네. 왜냐면은 로켓 장소가 거기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 우리가 사는 그런 아파트 4층짜리 뭐 이런데 그러면서 실내 네. 이런 식으로 했지만 표현하는 게 바로 그 시대를 반영하는 거거든요. 자, 공포 분자는 사실 한국어로는 테러리스트라는 단어인데 아, 그게 그대로 굉장히 좀 특이하죠. 썼나요? 예, 네. 우리도 그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양도창 감독의 공포 분자는 타이베이 시내의 건물들을 굉장히 깊이 있게 조망을 합니다. 네. 그래서 자본주의가 발전하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투자가 활성화되면서 사람들이 집을 사기 시작한 시기. 그래서 전통적인 시가지와 또 완전히 새롭게 올라가는 시가지 사이에 벌어지는 갈등 그리고 그 사이에서 번민하고 있는 청년들의 모습을 보여줬고 무엇보다도 그 사이에서 파멸되고 비극적인 끝을 맞는 그 공포 분자 왜 일반인이 소시민이 누군가를 살해하는 테러리스트가 될 수밖에 없었는가를 굉장히 깊이 있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추구하는 영화였죠. 그 시대 때 그리고 여마 차이즈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여마 차이즈 그러니까 일종의 야채예요. 아무데나 심으면 아무데나 잘할 수 있는 그래서 여성의 일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은 남존여비 사상이라서 네. 여자애는 그냥 아무렇게나 키우면 된다. 나중에 시집가 버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고등학교는 왜 다니냐. 제가 말하는 건 우리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겨우 중학교 졸업하니까 네. 공장을 가야 된다든지 네. 아니면 뭐 고등학교 졸업을 했으니까 가서 북이라도 배워서 뭘 해야 되는지 돈 벌어서 누굴 줘요. 그 어머니 아들들. 그렇죠. 아들들이 크는 아들들한테 거죠. 뭐 이렇게 네. 쓰는 거. 옛날엔 좀 그런 현상이 타이완에서는 좀 심각했었어요. 그런데 진짜로 뭐 사회가 다 그런가 100% 그렇지는 그렇죠. 않거든요. 네. 조금 괜찮은 건 예를 들어서 항상 타이난 얘기가 나오는데 남부 부자들이 타이난에 몰려 있거든요. 네. 거기에서는 그 딸 굉장히 많이 해줘요. 방금 말씀하셨던 유마 체자가 완년 감독의 영화였고 네. 네, 사실은 우리 허우샤오셴도 유명하고 양더창도 유명하지만 이 완년 감독의 영화도 대단히 훌륭하고 그렇죠? 또 커이정 감독의 네, 영화들도 네. 굉장히 훌륭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신전형 초기 정신을 공유하고 있는 영화들을 보시면 좋은데요. 마침 지금 타이베이에서 타이베이 영화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매년마다 하죠. 네. 한국에서도 그게 오는 것 같은데요. 많은 그럼요. 사람들이. 네, 부산 영화제가 만약에 아시아를 대표하는 가장 큰 영화제라면 네. 타이베이 영화제는 대만 영화뿐만이 아니라 우리 화인들의 영화, 중화권의 영화들을 모아주는 영화이기도 해요. 그래서 금마장 행사와 함께 굉장히 중요한 행사니까 네. 대만을 방문하시는 분들은 꼭 좀 한번 중산당에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중산당 45년에 일본이 패망하고 나간 후에 항복하고 나간 후에 처음에 국민당 정부가 바로 뭘 하진 않았지만 일단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거기 이름을 국가의 국부 나라의 아버지 손중산이라고 해서 네. 중산당이라고 쓴 거는 옛날에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중요한 공간을 대부분 중산을 많이 붙였어요. 그래서 중산홀이잖아요. 그죠? 네. 중산당인데 거기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 뭐냐면 물론 일본 사람이 적긴 했지만 우리 안 부쉈잖아요. 그대로 그렇죠. 있잖아요. 거기에서도 우리가 그때 2차 대전 끝날 때 미국 제7함대 있었잖아요. 군함에서 쌓인 그게 있어요. 근데 그거 외에 항서를 받는 그런 네. 장면이 있거든요. 네. 그 중산당에서 이루어진 아, 거예요. 그래서 그렇군요. 굉장히 중요한 자리예요. 최세훈 교수님은 영화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오늘 짧은 시간 내에 그냥 타이베이 신전영 그러니까 새 영화라고도 할 수 있겠죠. 뉴 시네마 뭐 이런 식으로 하지만 뉴 웨이브 그 시대 때가 우리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했던 시대. 80년대 90년대 그때. 그래서 그런 영화 얘기도 해주셨는데 영화 평론도 많이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타이완에 무슨 뭐 특별한 영화 평론 이거 좀 언제 한번 시간 내주실래요? 어떤 영화를 선택할지 먼저 되게 궁금해지는데. 너무 많아서 최근에 아이고. 대만 영화가 정말 품질이 좋고요. 아, 굉장히 영화 얘기 좀 사회적입니다. 해주시죠. 왜냐하면 한국에서 상영되는 게 있겠지만 네. 아무래도 적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최 교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영광입니다. 네, 그럼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오늘 태배도구 6금 맛입니다. 진행해 최세연 백점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